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중세국어의 실제 부분을 공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세종, 어제, 훈민, 정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을 공부할 때는요. 먼저 중세국어의 이제 개념을 먼저 알고 본문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본문을 먼저 공부하고 다시 개념을 되돌아보는 그런 학습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개념을 언급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요. 제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쉥종, 엉쟁, 훈민정,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표기가 이렇게 세 같은 경우는 이응이 붙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도 이응이 붙고 제 같은 경우도 쟁 이런 식으로 이응이 붙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이때는 표기법이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세종대왕이 중국어가 기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한자어를 표기하고 싶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종성을 이런 식으로 이응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공자라고 쓰고 공자라고 읽지만 중국 발음으로는 쥐아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공장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국은 사성이 있기 때문에 쉥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엉쟁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이게 성종 때 어떻게 된다?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음 표기를 중국식 원음에 가깝게 한 것은 모두 다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쓰이지 않는 문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여린 히읗 또는 된 이응이라고 하는데 동국정운식 한자음 초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또는 안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이건 약간 된 이응이라고 했잖아요. 이응을 약간 되게 발음하는 그런 한자음 표기로 사용되기도 했고 이때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뒤에 홀빠이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시가 있으면 뒤에는 뭐 어떻게 빠이 된소리 음을 내라 라는 표기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못할 놈이 이렇게 못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끊어주는 절음 부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심화해서 설명을 만약에 학교나 어떤 강의에서 한다면 알아놔야 하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볼게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어 해석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나란말싸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전체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 방점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방점 없죠. 그다음에 여긴 점이 하나, 점이 두 개, 점이 없고 점이 하나. 이렇게 점이 찍어진 걸 보고 뭐라 한다? 방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방점이라는 건 음의 성조,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한 어떤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평성, 낮은 소리는 방점이 없어요. 0이에요. 이걸 0으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상성은요, 2개를 찍습니다. 그러면 2개 같은 경우는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 다음에 거성은 1개예요. 높은 소리. 그 다음에 입성 같은 경우는 빨리 끝을 닫는 소리인데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점이 있고요. 이 나란말싸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발음하냐면 나라스말싸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 당시의 중세국어는 우리가 현대국어로 나란말싸미라고 하지만 나라스말싸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방점이 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세국어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어적기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적기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두 글자로 줄여서 연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서 나라스 말싸미 이 부분을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말싸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말씀, 지금 한국어에서는 말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적잖아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미음이 어디로 가요? 뒤로 이어주죠. 그래서 나라스 말싸미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표기 방법이고 이 원칙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란 말싸미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말싸미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을 했고 성조 같은 경우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랏에서 이 시옷의 정체가 뭘까라고 했는데요. 이 시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우리 관형격 조사를 배워요. 관형격 조사가 뭐냐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를 바로 관형격 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말이라는 체언, 명사니까 체언이죠. 자, 이것을 수식하는 게 바로 관형어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가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조사 의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관형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고요. 근데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형격 조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이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유정명사 뒤에 붙는 관형격 조사가 의였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렇게 어울릴 거고요. 그리고 이 관형격 조사 시옷 같은 경우는요, 언제 붙었냐면 무정명사 뒤에 붙거나 또는 존칭명사 뒤에 붙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겠어요? 관형격 조사 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존칭명사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부처가 옛날 말로는 부처입니다. 이때는 뭘 쓰겠어요? 시옷을 씁니다. 그래서 부처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사람의라는 뜻이었고 이거는 부처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현대어로 의로 통일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같은 경우는요. 무정명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랏이라고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어줬고 우리나라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둥귀게다라라는 건 둥귀기 어디겠어요? 중국과 다라는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당연히 중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쓰는 한국어를 꾸준히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두나 향찰이나 구결같이 표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 외에는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쓸 수가 없었죠. 누가? 서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중국과 달라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비교의 부사격 조사가 뭐뭐과 달라를 씁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바로 중국의 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와 또는 과로 쓰이는 비교격 조사가 이때는 애가 있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달라예요. 중국과 달라. 근데 지금도 어떻게 쓰냐면은 다르다에서 뭐가 붙어요? 아가 붙죠. 여기서 의가 탈락되고요. 달라로 리을이 첨가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중세국어도 이런 거예요. 아 같은 경우도요. 다르다는 옛날에 이거였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아가 붙은 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리을 이응이 활용된 거죠. 그래서 리을 이응 활용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리을 이응 활용 형태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에서 아가 붙었을 때 리을 이응으로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붙었을 때 활용되는 걸 리을 이응 활용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라가 달라가 됐을 때는 리을 활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자와 로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자라고 쓰잖아요. 여기서 문자라는 거는 뭐냐면 한자를 얘기합니다. 한자, 와로, 한자 와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는 통하지 아니하여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도요. 서르라고 한 거는요. 지금은 서로라고 쓰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어떤 거냐면 이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르에서도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활용이 되는데 양성모음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밝은 모음. 뭐겠어요? 아래 그 다음에 오 이런 것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바로 음성모음입니다. 우 이런 거. 이런 거는 무겁고 중후해. 그리고 오 이런 것들은 밝아. 그래서 서르 같은 경우는 어가 왔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요? 이런 아래 아가 아니라 으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모음 조화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진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띠는 뭐냐면은 사맞다가 통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맞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팔정성법으로 사맛으로 시옷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사마띠가 우리가 가슴에 뭐가 사무치다 이런 의미로 지금 현대어는 쓰이는데 옛날에는 통할 통자, 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그 다음에 리을세는 뭐냐면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가 또 리을세가 있습니다.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전차로 라는 거는 이런 까닭으로 전차는 까닭을 얘기하는 단어였습니다. 까닭으로 어린은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은 너 어리다 라고 하면은 나이가 어리고 약간 유치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어리다입니다. 어린은 현대어는 의미가 이동했습니다.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헐빼 있어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중국과 우리나라가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빠이 이거는 빼라고 읽는데 할 바가 있어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어떻게 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마참내 이거 같은 경우도 마침내 제 뜻을 있는데 뿌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요 그 어두에 자음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비읍하고 디귿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군은 현대어에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어두자음군 표기가 여기 뿌드 같은 경우에 나타난 거고 이것 같은 경우도 뿌을인데 이어적기를 한 거죠. 뿌들 실어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라는 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노미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니라 라고 하는 거는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노미 뭐예요? 남자를 낮잡아서 비속어로 쓰이는 게 노미죠. 근데 예전에는 이 노미가 바로 보통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냥 일반 백성들.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하다가 예전에는 많다입니다. 고어로 많다를 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건데 원래는 네 같은 경우도요. 지금은 네로 읽지만 나이 이게 줄여든 게 네거든요. 자, 내가 이를
이를 윙하야는 뭐예요? 위하여. 이것도 다 이제 동국 종식 표기입니다. 어여삐 여겨. 내가 이 백성들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어여삐 불쌍하게 라는 뜻인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너 참 어여쁘다 라고 하면은 예쁘게입니다.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이게 가엾다, 그 다음에 불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아까 어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이동했죠. 완전히 다른 걸로. 자, 노미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니까 의미가 어떻게 됐어? 축소됐죠. 범인주가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여삐 같은 경우도 예쁘게 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내 일을 불쌍하게 여거. 새로 몇 자를? 28자를. 자, 28자를 맹그노니, 이거는 맹글다가 이게 만들다란 얘기거든요.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해요 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마다 하여. 슈비, 이거는 쉽게 여겨. 날로 쓰는데 편하게 하고죠. 홀 따름이니라,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스물도 다 모음조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스물 하지만 예전엔 스물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이거 사람마다 하이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요것도 이 발음을 내는데요. 우리가 이 할 때랑 그 다음에 이모 할 때랑 좀 다르거든요. 이때 이모 할 때 여기서 이가 약간 이런 발음입니다. 하이어, 약간 좀 강하게 발음하는 거. 이런 것도 쓰이지 않는 그런 자음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날로 수메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기하면은 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줄여가지고 수메라는 식으로 이어졌기를 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음성모음 으가 들어가니까 옴이 아니라 뭐가 왔다? 옴이라는 음성모음이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쓰메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어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쓰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명사형 어미를 음을 붙입니다. 현대는. 근데 예전에는 명사형 어미가, 이거 나중에도 배우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명사형 어미가 어떻게 된다? 오음을 붙였어요. 현대에서 이게 예전에는 음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양성모음은 오니까 음성모음은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여기서 수메 같은 경우도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적용된 그런 예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하게. 여기 한자어 나왔죠. 그 다음에 따름이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자음군으로 또 역시 합용병서가 사용됐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종문제 훈민정음을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학교나 강의에서 또 언급하는 바를 잘 정리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판서가 너무 어지러운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